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17 대책이 나온 지 10일 정도 지났는데 뜨거운 열기는 한풀 꺾였지만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심합니다. 일부 지역은 난리가 난 상황인데 무슨 일일까요? 주가가 반등하면서 달러와 금, 은이 하락 중이며 유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제 불안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가시화되는데 부동산 불씨는 뜨거운 여름만 되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투 시세의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면서 곡소리가 들릴 날이 가까워 보입니다. 부동산 진짜 난리 났다. 여기 보시면 꿀벌들이 각자의 집을 찾아 들어가면서 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의식주. 이게 보금자리의 상황 맞죠? 자, 여기에 누가 지금 침범을 했습니까? 말벌입니다. 말벌이 이 꿀벌의 집을 다 소탕시켜버려요. 자, 꿀벌들은 욕심이 없습니다. 하나씩 차지하는 거예요. 이 말벌이 와서 여기를 다 먹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을 조작하고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투장에 묘사하면 과연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분당 파크뷰 1829세대 48평짜리들 2007년 1월 달에 18억이었어요. 그런데 2013년 2월 달에 9억이었습니다. 자, 이거 내일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 가볍게 보지 마세요. 자, 그리고 2020년 6월 16.5억. 지금 13년 전보다 시세가 낮아요. 이렇게 폭락했다가 거의 엄청나게 반등했는데 이게 분당의 파크뷰만 아니라 90% 이상이 다 그래요. 특히 대형들 말하는 거예요. 대형들. 자, 송도도 한번 볼까요? 퍼스트 월드, 송도 더시아 퍼스트 월드 1596세대 54평짜리 보면 2009년 3월 10억짜리였던 게 2016년 12월 6억까지 추락을 하고요. 2020년 6월 겨우 지금 8.8억. 자, 아직도 한참 회복을 못했어요. 무려 13년이나 흘렀는데. 자, 그럼 이번에는 남쪽 받고 서쪽 봤으니까 역시 좀 남쪽 한 군데 더 보자고요. 용인성복 LG 빌리지 6차 956세대 51평 2007년 2월 달에 9억까지 찍었던 곳입니다. 자, 2013년 12월에 4.5억으로 반토막 났다가 자, 2020년 현재 6.85억. 정고점보다 한참 지금 낮아요. 이번에는 북쪽 한번 가볼까요? 서북 쪽에 일산 서구 문촌 자 17단지 신안 504세대 48평 2007년 8월 달에 11억이었던 게 5억으로 반토막 이상 추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20년 현재 7.65억으로 회복을 못했어요. 이게 비단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때쯤 자, 대형 평수 뭐 분당, 송도, 용인, 일산 분양한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만이 아니고 웬만한 경기도 지역 또 서울 일부 지역 서울은 이제 거의 다 회복하고 신고가 찍었습니다. 이제 겨우. 그런데 경기도는 신고가 찍은 것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지금 다 10년 전 시세보다 낮아요. 이짝 난다고 이짝. 그런데 이때는 대형이니까 그랬다? 천만에요. 지금은 소형, 중형이 거품이 아주 심합니다. 집값이 대형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대형이 비쌌어요. 중소형은 거품이 좀 적었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신고가를 찍은 거고 소형 같은 경우 대형은 너무 많이 거품이 뛰니까 그렇고 지금은 보세요. 중소형이 거품이 훨씬 심해요. 자, 이제 대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소형들 아마 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13년이 흘렀는데 본전도 회복 못한다. 정말 난리 난 상황 아닐까요? 그러면 고분양가, 이제 분양은 그러면 안 되느냐? 안 그래요. 분양도 상당수, 지금 경기도에 2007, 8, 9년 이때 분양한 것들, 분양가에서 회복 못한 것들 널려 있어요. 자, 볼까요? 먼저 파주. 자, 보시면 2007년에 분양 시기잖아요, 다. 자, 분양가가 5억대가 지금 3억대 하고 있고요. 자, 무려 13년이 흘렀는데 2억이나 떨어졌네. 자, 4억대가 3억대. 자, 역시 4억 9천, 5억 가까이 되는 게 3억대. 자, 그리고 5억 7천대가 5억, 5억 2천대가 3억 8천, 4억 2천이 3억 7천, 4억 7천이 3억 5천. 지금 이 파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동탄 원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대형들이 그때 거품이 심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중형들도 회복한 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거의 10년 동안 마음고생하다가 겨우 회복. 자, 오른쪽 볼까요? 2007년 고분양 회복 못한 곳들 가르쳐 드릴게요. 파주, 동탄, 원, 용인,
일산, 남양주, 수원, 송도, 평택. 주로 경기 핵심 지역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랬다고요. 싼 곳들은 워낙 싸니까 뭐 회복이고 말고 이거 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서울 지역은 뒤늦게 분양가 겨우 회복한 곳들이 많습니다. 주로 대형들이. 2020년 현재 고분양한 아파트, 이제 지금은 경쟁률 세잖아요. 왜? 기존 집값이 거품이 더 심하니까. 지금 현재 입지에 비해서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은 곳들이 입장 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여기 파주만 그랬다고 내가 안 하잖아요. 여기 다 써놓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일산도 뭐 식사지구라든가 덕이지구 같은 거 하여튼 회복도 못했지 않습니까? 2억씩 빠져가지고. 여기 보면 자 이런 짝이 그대로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아파트 폭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상투장에 잡게 되면 정말 무섭습니다. 떨어질 날이 올까요? 계속 돈 넘쳐나는데 자 언제까지 돈이 넘쳐나겠어요 여러분들.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재화와 용역은 많이 오르면 많이 떨어집니다. 매수 심리 역대 최고치를 치솟았어요. 자 이때 지금 대책들 나왔을 때인데 보세요. 빨간 거 얼마나 이게 지금 100이거든요. 이 100선에서 지금 다 얼마나 치고 올라갔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상 최고치 맞네요. 뜨거운 열기가 지금 오히려 대책이 이렇게 두 번이나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이번 대책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번 12.16 대책과 이번 대책이 앞에 이 두 대책보다 훨씬 셉니다. 그런데 왜 제대로 약발이 먹히지 않는 줄 아세요? 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쇼만. 그리고 맨날 재탕, 3탕, 4탕 다주택 잡을 생각은 안 하고요. 갭투자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임대주택 사업자들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쓸데없는 대출 규제나 해대고 그건 집 잡을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출을 잡겠다라는 그 뜻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무주택자들 엄청 뿔난 거 모르나요? 제가 보기에는 뭐 엄청 지금 뿔났는데요. 무주택자들. 자, 집값 잡을 의지 없다면 정말 큰일이죠. 자, 지금까지 보세요.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세금을 확충하려고 지금 여기에 혈안된 거예요. 대출 규제, 이거 대출이나 잡겠다 이런 뜻이에요. 뭐 집값 잡겠다는 뜻이 아니라. 집값 주도 성장을 했습니다. 안 잡으면 다행이에요. 뛰었다는 인상까지 가져요. 전국 방방곡곡이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 세금 거두려고. 고위공직자 다주택 지금 팔았습니까? 김현미 장관 얼마 전에 인터뷰하던데 그 송구스럽다고 하더라고. 뭐 송구스러운 걸로 끝나야 잘라버려야지. 상명 하복도 안 되는데 이런 놈들이 무슨 공직자예요. 집값 가지고 투기하는 놈들이 놈이라고 해도 돼요. 딱 몇 명만 팔았대요. 몇 명만. 그 판 사람만 봉환이에요. 이런 인간들이 무슨 정책을 펴입니까? 그리고 누구를 믿어요? 비슷한 대책, 재탕, 3탕, 4탕. 제가 여러분들 야당 주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중립주의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정부 좀 그만해라고.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집값 안 잡혀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립니까 무주택자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과 집값은 별개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생존이 중요해요. 정당이 중요해요. 생존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런 짝으로 나가면은요 정부 집값 안 잡힙니다. 계속 올라가요. 올 가을, 내년 겨울. 그럼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잡아라 막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잡을 의지도 없고 대책이 뻔한데? 제가 이번에 대책 나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갭투자 그거 안 잡았다고 아주 혹평을 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네요. 투기 세력, 기득권층, 불로소득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성립되네요. 진짜 무능하냐? 일부러 방치하고 있느냐? 방치라기보다는 오히려 띄우는 것 같아요. 방치하는 것 같고 이렇게 집값이 뜨지 않아요. 좀 본인들이 할 역할을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옷을 벗어야죠. 공무원들이. 자, 추가 대책. 대통령은 이런 걸 좀 아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의심받죠. 만약 이게 안 잡히면. 원상복귀 하겠다고 해놓고 집값 계속 띄우고 시세 조작이 나가고. 자, 추가 대책 이거 꼭 나와야 돼요. 공시지가 현실화 반드시 하셔야 하고 말만 세금 강화하지 맙시다. 좀 세게 때립시다. 세게. 특히 다주택자들. 보유세, 종부세 왕창 때리시고 등록세도 좀 강화하세요. 다주택자들.
현금 부자들 집, 여기서 키포인트는 현금 부자들이 집을 계속 서민들의 집을 매수 못하게 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세금을 세게 때려야죠. 아무튼 공시지가 현실화와 세금 강화, 특히 등록세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갭 투자 이거 아예 금지시켜야 돼요. 제한시키고. 그러려면 토지거래 허가제를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전월세 3법 시행한 다음에 전세 제도를 안정화시키고 거의 동시에 때리는 방법도 있어요. 갭 투자 어떤 식으로 잡지 못하면 진짜 이게 제목 부동산 진짜 난리 납니다. 다주택 임대주택자 매물 유도 누진세를 때려버려야죠. 다주택자들 누진세 때려야 돼요. 다른 나라처럼. 그럼 불법 아니잖아요.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 그만하게 하고 신규주택 못 받게 하고 어떤 일정 기간 한 3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비과세 혜택 준 다음에 지금 매물 잠겼으니까 그 안에 팔면 세금 없겠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하면 돼요. 그러면 소급 적용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다주택자들 아예 지금부터 때려버려도 상관없어요. 자, 다주택 투기꾼, 갭 투자 폭등. 여기 보세요. 강남 4구. 자, 72.7%가 갭 투자하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 자, 서울 보세요. 또 올라가고 있죠. 52.4%. 다 투기꾼들 아닙니까? 이걸 잡아야 하는데, 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내려오세요. 제가 거기 올라갈 테니까. 내려오세요. 거기 가서 내가 정책 펼 테니까. 그렇게 자신 없으면. 자, 보유주택별 갭 투자 비율 현황 보자고요. 자, 무주택자는 갭 투자 43%, 1주택자는 42%, 다주택자가 64.2%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 투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한번 보자고. 이것도 가관이야. 통계마저 조작합니다. 이거 내가 쓴 용어 아닙니다. 경실련에서 쓴 용어를 그대로 지금 말씀드릴게요. 한국감정원 이꼴 국토교통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관별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 여기 보시면 한국감정원 어제 얘기했지만 14.2%? 근데 KB는 52% 서울 아파트가 뛰었다고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한 70 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체감은 어떻습니까? 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과연 14% 뛰었습니까? 이런 조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걸 신랄하게 제 말을 들었는지는 몰라도 제가 방송하기 전에 아무튼 했는데 이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경실련 국토교통부 지금 한국감정원 시세 조작 의혹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데 자, 52% 상승률을 14.2%로 축소. 분류소득이 무려 얼마인 줄 아세요? 493조에 해당돼요. 분류소득이. 한국감정원 자료도 서울아파트 지수값 2017년 5월부터 93.8에서 자 2020년 3월 136.3으로 올라가가지고 결국 이 한국감정원을 이 경실련에서 조사를 했더니 실질적으로 42.5%가 올랐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14점이라고 거짓말해갖고 조작해서 발표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지금 이번에 그냥 단순히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범법이에요. 범법. 조작했다면. 여기 보세요. 14% 상승에 22번이나 대책을 세웠다. 아, 경실련이 이것도 꺼내더라고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14번 상승했는데 22번이나 대책? 지들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뛰었다는 걸. 근데 왜 조작을 합니까? 이건 조작이란 단어 맞아요. 문재인 정부 땅값 2,054조 원 올랐어요. 근데 공시지가를 또 왜곡하고 있네요. 그래서 검찰에 고발하는 상태입니다. 경실련이. 자, 상위 1%가 737조나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대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통계 조작 엄중 조치해라. 아마 제 방송 듣는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감정원 비웃을지 벌벌 떨지는 모르겠네요. 자, 경실련의 의견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네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은요, 왜 이게 문제냐면, 뭐 조작이 문제가 아니에요. 좀 떨어진 것으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값을 안 잡는다는 말이에요. 제 말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50%, 80% 집값이 뛰어갖고 난리가 났는데, 겨우 14% 뛰었다는 그 머리로 집값 잡을 생각하겠어요? 조금 뛰었네. 이런 생각밖에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작이 범죄인 거예요. 소득 분위별 서울 중위가격 보시면 여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자 1분이 무려 집 잡으려면 72년이 걸려요. 서울 집 잡으려면 72년. 근데 5분위는 10년이면 돼요.
어찌됐거나 이 앞에서 비교했을 때 다 늘어났죠. 그만큼 집값이 대폭등한 거죠. 자, 아파트 매매가, 그러면 이번 주 매매가는 어떻냐? 서울 조금 떨어진 것으로 나왔어요. 감정원은 0.06. 그런데 전국 뛰고 경기 뛰고, 경기는 엄청나게 날아가죠. 인천 뛰고 수도권이 지금 난립니다. 자, 그리고 KB 시세는 수도권, 전국, 5대 광역시 지금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매물도 잠기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한번 매매가격 지수 보시면 지금 저번 주보다 올라갔죠. 이렇게. 그 다음에 수도권도 올라갔습니다. 지방도 어때요? 올라갔어요. 서울만 약간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세도 지금 팍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집값만 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값의 선행지표인 전세가 뛴다는 게 지금 문제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김포, 파주. 자, 여기 보세요. 김포 지금 거의 1.88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뭐 200배 뛰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자, 이거 뭐 당연히 나온 거 아닙니까? 지도상으로 봐도 김포는 지금 강서구에 붙었는데 당연히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는 왜 나눴어요? 왜? 제 생각은 키 맞추기 해서 집값 띄우게 한 다음에 세금 더 거두려고. 그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6.17 비웃듯 경기 인천 집값 급등. 주간 아파트가 8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경기, 고양, 구리, 수원, 안산, 김포, 자 인천, 연수, 부평. 지금 15일에 비해서 22일 날이 더 훨씬 많이 뛰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 자료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북 1.24, 노원 0.97, 관악 0.69, 영등포 0.58. 전반적으로 아직도 수도권 변방 지역이 계속 뛰고 있죠.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김포시가 1등이고 세종특별자치, 그 다음에 충남 계룡시, 대전시, 유성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이렇게. 물론 이번 정책이 완벽하게 지금 반영됐다고는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이제 청주 얼어붙었거든요. 하지만 현재 순위는 이렇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자 동향지수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아주 급락하고 있잖아요. 다행인 건 자, CCSI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금 꺾이고 있다는 거. 그래 경제가 좋아질 신호. 그 다음에 소비자 동향지수 보시면 현재 경기 판단, 향후 경기 전망 둘 다 어떻습니까? 쭉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있죠. 다행히 질병 사태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 그리고 주택가격 전망도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투기 세력에게는 뭐가 약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투기 세력에게는 당연히 자 몽둥이가 약이잖아요. 솜사탕을 줬어요. 솜사탕을 이렇게. 여기 투기 세력들이 작당무의하고 있는데 집 가지고 지금까지 솜사탕 준 거 맞잖아요. 부자들한테 불로소득 몽둥이를 쳐발라야지. 집값을 잡으려는 주체가 3년간 겨우 14% 뛰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천하태평인데 얼마나 집을 잘 잡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경실련이 검찰에 고발한 대로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의 시세 조작자들을 엄단하고 초심으로 돌아와 난리난 부동산 불씨를 빨리 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